박자청은 하인 출신으로 현재의 장관격인 판서와 서울시장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조선 최고의 건축가 박자청 편입니다. 1357년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나서 1423년 세종 때까지 66세를 살았다. 박자청은 본관이 영해로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황희석의 하인으로 있다가 고려 말에 궁궐 문지기로 들어가 있었다. 박자청이 궁궐 문지기로 들어가게 된 것은 조선 개국 2등 공신이었던 황희석이 당시 궁궐 수비 업무인 지중추 원사로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5세인 1392년 조선이 개국하자 박자청은 중랑장으로 승진하여 궐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때 박자청이 태조 이성계의 눈에 띄어 출세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태조의 이복 동생인 의안대군 이화가 어명도 없이 궁으로 들어가려 하자 원리원칙을 고수하던 중랑장 박자청이 그를 제지하였다. 의안대군은 조카인 이방원에게 정몽주의 암살을 종용한 인물로 조선의 개국공신인 그를 막는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화가 난 의안대군은 박자청의 얼굴에 상처까지 입히면서 심한 매질을 가했지만 박자청은 물러서지 않았다. 의안대군은 형인 이성계에게 금방진 중랑장을 벌할 것을 부탁했으나 태조는 오히려 의안대군을 나무라는 한편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박자청에게 은대를 하사하고 내상직에 임명하였다. 박자청의 졸기에는 그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잠도 자지 않고 순찰을 돌아서 태조의 신임을 받았다라고 적혀있다. 39세인 1396년 호위사 대장군으로 임명되어 이성계의 고향인 동북면을 지키게 되었다. 이때 오랑캐 동맹가천모가를 불러 타일렀다고 한다. 45세인 1402년 박자청은 태종 이방원에게도 신임을 얻어 공조전세에 임명되었다. 박자청은 이때부터 토목건축 분야에 대단한 기록들을 세운다. 박자청은 각종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재릉 권언능 공사 감독, 도성수축, 청계천 조성, 창덕궁 건설, 성균관 문묘 건설, 경회로 건설 등을 완수했다. 50세인 1407년 박자청은 성균관 문묘를 건설했는데 96칸의 문묘를 불과 넉 달 만에 완성시켰다. 문묘는 태조대에 지어졌으나 정종대에 불탄 것을 박자청이 다시 건설했는데 신증 동국 여지 성남에는 새로 지은 문묘가 높고 깊고 단정해서 옛것보다 더욱더 훌륭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4세인 1411년 박자청은 군인과 백성 4천여 명을 동원해 20일 동안 남산에 소나무를 심게 하였다. 55세인 1412년 경복궁 내 작은 누각이었던 경회루를 태종의 명으로 다시 크게 짓도록 하였다. 이때 박자청은 경회루를 8개월 만에 완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경회루는 조선시대 연회를 하던 곳으로 당시 경회루는 3층으로 건설되었는데 훗날 임진왜란 때 불타서 기둥만 남게 되었다. 현재의 경회루는 1864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재건한 것으로 2층으로 되어 있고 국보 제224호로 지정되어 있다. 박자청이 경회루를 지을 때 주변에 연못을 팠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자 박자청은 물을 빼낸 다음에 물이 스며든 곳을 검은 진흙으로 메워 물이 새지지 않게 하였다고 한다. 58세인 1415년 여러 공사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박자청은 판한성부사에 임명되었다. 62세인 1419년 상황태종이 박자청에게 창덕궁 인정문 밖 마당을 똑바로 직사각형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박자청은 뒤편 산세도 살리고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어명을 어기고 사다리꼴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태종은 복도로 쓰여야 할 건물까지 허물고 다시 지으라고 명하였으나 박자청은 그냥 담만 쌓아버렸다. 빡친 태종은 박자청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결국 한 달 후에 박자청은 사면되어 이후에 창덕궁은 박자청의 의도대로 사다리꼴 모습 그대로 지어졌다. 이후 창덕궁은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되었다. 형제를 죽이고 궁궐에 피바람을 일으켜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의 뜻을 꺾어버렸으니 박자청도 대단한 인물이라 하겠다. 63세인 1420년 원경왕후가 사망하자 박자청은 내곡동에 헐릉을 조성할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관을 가지고 한강을 건너가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자 박자청은 마전의 나루터에 부교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었다.
그러자 여러 신하가 그러다 물에 빠지면 책임질 거냐며 완강히 반대했지만 부교는 만들어졌고 국장 행렬은 평지를 밟듯이 무사히 강을 건너 뒤늦게 그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다. 같은 해 박자청은 살고지 다리 건설에 감독을 맡았다. 상왕 태종이 매사냥을 위해 살고지로 자주 행차했는데 이곳 하천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돌다리를 만든 것이다. 이 다리는 완공되지 못하였다가 성종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건설되어 완공되었다. 이 다리는 조선시대 다리 중 가장 긴 다리로 제방교라고도 불리며 현재 보물 제1738호로 지정되어 있다. 65세인 1422년 상왕 태종이 승하하자 박자청은 그의 인생 마지막 공사인 태종의 흘릉을 조성하였다. 그는 경기도 일원에서 2000여 명과 소를 동원하여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태종의 능을 조성하는 데 마지막 힘을 쏟았다. 1423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6세였다. 박자청이 사망하자 세종은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그를 위한 제문을 손수지어 제사를 올리며 이귀라는 시호까지 내렸다. 박자청은 하인 출신으로 현재의 장관격인 판서와 서울시장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건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공사가 시작되면 무서울 정도로 몰두하는 사람이었다. 정도전이 조선시대 서울의 모습을 기획한 설계자라고 한다면 박자청은 서울의 실제 모습을 만들어낸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공사업적 이면에는 사헌부의 탄핵도 같이 따라다녔다. 그는 빨리빨리의 원조격으로 사헌부는 박자청은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의 폐해를 돌보지 않고 오직 빨리 하기만 힘쓰는데 건물을 짓거나 수리할 때는 더욱 심합니다 라는 상소를 올릴 정도였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채찍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공사를 서두른 나머지 백성이 죽기도 했다. 태종은 백성의 죽음에는 얼굴빛이 변하면서 노하기도 했지만 박자청의 변호인 역할이 되어주었다. 태종은 박자청은 배우지 못하였으나 부지런하고 곱기만 하다. 이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니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그에 대한 졸기를 보면 사관의 평가는 대부분 엄격하고 부정적이다. 박자청은 덕이 적고 남을 시기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했다. 특이한 재능이 없었으나 토목공사를 관장한 공로로 사졸에서 일품에 올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노비 출신인 그가 토목 관련 재능으로 왕의 눈에 들고 신임을 얻는 그 자체가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에게 못마땅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박자청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